일상에도 큰 도움 되는 시간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당연히 펜 들고 노트 들고 적자 생존 기본이고요. 네. 첫 번째 시간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장 건강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장 면역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알려주실 리더님이신데 유산균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알려주실 ABO 황영진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산균과 장 건강에 대해서 30분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이렇게 너무 좋은 시스템 만들어주신 우리 스폰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혹시 작으신가요? 그렇진 않나요? 아,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유산균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화계부터 그 항문까지, 즉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우리가 소화계 계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장이라고 함은 소장, 대장, 위장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의 건강관리의 전반적인 구간에 걸쳐서 영양소가 쓰여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가장 우리가 오늘 공부할 유산균과 마이크로바이옴,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화계 계통에 입에서 항문까지 모두 다 쓰여지는 일련의 과정에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해당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장은 소화기관이자 최대의 면역기관이에요. 인체 내에 면역세포가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아이들은 90%까지 장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유산균을 먹여주는데요. 이 장은 음식물을 우리가 영양을 섭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B세포와 T세포, 여기 보시면 B세포와 T세포의 대식 세포가 모여서 병원체 및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의 장 속에는 선천성 면역세포가 있고요. 적응성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 상피세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세포들이 장 면역계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서 긴밀하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 침입되는 어떤 세균성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이 면역기관입니다. 이것들을 장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장 점막이 약하거나 누수되어 있거나 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그 안으로 그대로 장 속으로 침투가 되고 장 속에 침투가 됨과 동시에 바로 영리어 혈관의 통로로 연결이 돼서 몸의 모든 전반적인 세포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게 결국은 장이 약해서 장이 불편하면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의 또 다른 작용이 첫 번째가 면역이고 두 번째가 뇌라고 해요. 우리가 장은 면역, 뇌, 또 그리고 피부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이 면역기관이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장은 제2의 뇌라 그래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90% 이상이 위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내측 시상하부 중추에 존재하는 신경혈당 물질들이 뇌에서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이 약하면 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나 자폐 등등이 비롯한 질병들도 유발을 하게 되죠. 실제로는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모자라게 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산균이 먼저 처방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질환들이 처방이 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처방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 자폐증 환자들의 이 처방 전에는 유산균이 함께 처방이 된다라는 거 그 안에.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은 요렇게 여러 가지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장, 심장축, 장, 신장축.
장 간축, 장 지방조직축, 장 뼈축, 장 피부축, 장 뇌축 요렇게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고요.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이 미생물이나 독소나 글루텐 등의 많은 지방 요소들이 이 장벽을 통과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혈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벽, 이 건강한 장벽과 누수가 생긴 장벽이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지 이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 내부에 들어오는 이 장 점막들이 면역 세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이 찌꺼기나 유해균들이 만들어낸 각종 독소와 사체들이 장 점막 세포가 벌어진 틈을 타고 스며들거든요. 그러면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인제 염증을 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염증이 궤양이 될 수도 있고요. 만성 염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암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간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뇌장, 피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의 기능적인 질환이 있고요. 장의 면역적인 질환이 있어요. 요거를 따로 살펴봐야 되는 영역이에요. 실제로 인제 장의 기능성 질환들은 장의 기능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어서 소화불량이나 변비나 설사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세민장 증후군, 유당불내증 요런 것들은 장의 기능적인 영역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의 기능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면역성 질환들은 만성 피로증후군, 우울, 불면, 두통, 어지럼증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은 장 면역성 질환으로 파생돼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지금 장내 독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은 제2 차적인 요소로 퍼져나가는 질환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오염장에서 배우지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런 질환들이 발생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제 장의 질환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인제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장 아주 디테일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결과적으로 장은 유익균, 유산균, 유해균 요렇게 3 개의 세포들이 이렇게 운영이 인제 요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평균적인 장내 장내 세균 구성이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3 개로 나눠진다면 이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간균이 결국은 매일매일 바뀌는데 장을 이 관여하고 있는 게 중간균이에요. 매일매일 식단이 바뀌고 피로도가 바뀌고 스트레스성 부분이 바뀌고 수면이 부족하거나 잘 잘 때나 매일매일 내 몸은 유도체로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이 바뀌는 장을 매일매일 케어해 주기 때문에 이 유산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중량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몸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 건강하고 유해균이 많으면 장이 불편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장 건강은 요렇게 요런 부분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이유고 어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 게 이유예요. 식이섬유하고 유산균하고 쪼끔 다른 영역인데요. 실제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진 영역은 유산균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유산균들이 내 몸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이 유산균에게 먹이가 되어 주는 것들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식이섬유예요. 우리가 이 발달 과정으로 본다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세 가지로 연동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화이버 비츠 식이섬유,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 차적인 단계에 우리가 지중해 식단을 한다거나 식습관에서 우리가 발효된 식품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식단을 하고 지금 마이왈리스 랩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식단에서 조절하는 것들 요런 것들은 1 차원적인 1 차원적인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완전히 첫 번째로 개선시켜 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청국장, 발효, 된장 이런 것들 그다음으로 인제 넘어가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제 먹어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인제 완전히 발효죠. 우리가 그
치즈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쉽지 않고 또 그렇게 과학적으로 정말 완연한 유산균을 우리가 쉽게 섭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뉴트릴라이트에 들어가 있는 이 유산균의 종류대로 우리가 섭취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원료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균주를 우리가 SCI 논문급으로 유익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균주를 이제 뉴트라이트에서 엄선을 하고요. 그렇게 엄선한 것을 뛰어난 생존력과 부착력을 통해서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뉴트릴라이트의 유산균이에요. 우리가 다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는 강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가 위에서 분해가 되고 녹아 흘러 내려가죠. 반죽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정말 그 가시를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산. 실제로 이제 저희 소비자분께서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암을 수술하는데 이게 위암이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절개를 할 수 있느냐, 3분의 1을 할 수 있느냐, 3분의 1을 할 수 있느냐, 아니 완전히 절개를 해야 되냐에 따라 나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위암이 식도와 위가 맞닿아서 위로 볼록 올라오는 그 단계에 위암이 발생이 된 거야. 즉 쉽게 말하면 어,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펜이 안 써지네. 이제 식도가 있고 이렇게 위가 있는데 위 아래쪽에 위암이 생기면 절개를 해서 김순진 님 펜이 이렇게 둘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 아래쪽에 위암이 생기면 걔는 절개를 통해서 3분의 2나 3분의 1만 남으면 가능하잖아요. 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활을. 그런데 이 암 조직이 안타깝게도 위의 윗부분, 상부 부분에 암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완전 절개를 통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이제 소비자분이 위암을 이제 절개를 했고 절개를 했더니 식도가 이제 위가 없어지잖아요. 위가 없어지니까 장기들이 이 위가 없어진 대상을 부분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막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적응을 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 놓냐. 위가 없으니 씹을 수 있는 위산이 분비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몸이 신기한 게 식도와 장을 연결을 해 놔요. 식도와 장을 연결하는 관을 놓고 식도와 장을 연결하는데 이 위가 얼마나 강산이냐면 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위에 분비가 나오는 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가 중간에 없어진 채로 식도와 장을 연결시키는데 이 장 첫 번째 연결시켜 놓은 부분이 인제 음식물이 못 들어오니까 얘가 유착이 되면서 이 이 분비가 이 담즙과 인제 이 액들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얘가 아주 초록색으로 아주 진하게 이 분비가 되면서 온 몸에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너무나 강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먹는 이 유산균이 이 균들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기술력으로 장까지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먹는다 해도 위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까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가는 뛰어난 생존력과 유해균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서 장에 딱 달라붙는 장 도착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장의 안정성으로 이거를 이제 부착이 돼서 이게 인제 우리 몸속에서 발현이 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있던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넘어가면서 유익균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장이 안정적인 이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이제 두 번째까지 갖고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기준에는 여러 가지 균주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역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비피도박테리움이더라라는 걸 연구 결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보장 균수 중에 우리가 성인이 될수록 비피도박테리움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비피도박테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많은 아이들이 성장 인자가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기에는 비피도박테리움 숫자가 많은데 성인이 되면서 성장이 멈춰지고 얘가 인제 관리가 돼야 되고 재생이 되는 역할이 떨어지다 보니 비피도박테리움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기준은 비피도박테리움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가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을 요렇게 인제 놓고 보면 기능별로 위드인이 있고요. 키즈가 있고 면역 이뮤니티 그리고 우리 자궁 여성 질환 W 슬림핏 요렇게 5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하나씩 제가 따로 한번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위드인 안에는 우리가 보통의 성인 남녀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 있는 인제 위드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인제 균주, 균종 그리고 세부적인 균 을 아주 디테일하게 인제 쪼개놔서 넣어 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존율과 부착력 그리고 배합률, 비피닥스 박테리움까지 이렇게 넣어 놨고요. 이 뉴트릴라이트가 이렇게 균주를 찾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전주에 상산고가 있어라고 우리가 통계를 내죠.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가 전주에 상산고가 있어. 그러면 상산고 중에서도 몇 학년 몇 반이 공부를 잘해. 그리고 그 안에서 몇 학년 몇 반에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5 명의 아이가 가장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성적을 가지고 있어라고 쪼개서 가장 우수한 아이를 찾아내는 통계를 내듯이 뉴트릴라이트에서 전체 균주를 놓고 발효 균주를 놓고 어 어떠어떠한 종이 어떠어떠한 주가 이렇게 어떠어떠한 종이 이렇게 유산균의 효과가 많더라. 그 안에서 요러요러한 균주가 요러요러한 역할을 하더라라고 해서 5 가지의 아이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5 가지의 아이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아시도필러스 그리고 NCFM, LA14, LPC37, BM04라는 이 5 가지의 균주를 뉴트릴라이트가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 5 가지의 균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프로바이오틱스 논문으로 비피도박테리움이 확인이 되었고 얘는요. 박테리움과 낮은종 다양성이 관찰되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장의 항상성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질병이 있는 성인에게서 낮은 비피도박테리움이 낮았기 때문에 이 뉴트릴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을 통해서 이 모유와 위장관, 엄마의 질, 태반 양수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비피도박테리움이 면역 시스템에 강력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박테리움이 떨어지니 이거를 뉴트릴라이트 밸런스 위드인에서 보충을 해 주면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면역이 유지될 수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비피도박테리움 보충은 장내 항상성과 장 건강의 유지에도 유지하기 위해 또 하나의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영유아와 성인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2번째는 박테리움 락티스 HN019. 요거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라 그래요. 백혈구의 활성화를 증가시켜 주고요. 실질적으로 백혈구가 NK 세포, 대식 세포들이 이 락 락티스 HN019를 섭취했을 때 증가되었다라는 거를 발견했다라고요. 그리고 락토바실로스 에이스 NCFM 아시도필러스 얘는 장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독소가 혈관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역할을 얘가 하는 거예요. NCFM 락토바실러스 균이. 그래서 소장의 유해건을 제압해주고 혈류 내의 독소 감소가 효과가 굉장히 있고요. 소장 박테리아에서 증식 억제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면서 소장의 박테리아 과식증 억제로 혈류 내 독성 감소가 확인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장암의 위험이 감소되었다는 것도 이 균주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테스 얘는 이 친구는 465명, 평균 연령 35세로 20억, 3.2개월간
50억, 3.4개월간 섭씨를 5개월간 이중맹검 무작위 태도로 실시를 진행을 했는데 호흡기에 연결되어 있는 질환이 위험이 굉장히 감소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기도 호흡기 문제, 목톡증, 지체기, 코막힘, 콧물 등 이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더라라고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가, 그리고 감염 시의 염증 반응들, 이런 것들을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염증 반응에 플라시보군보다 훨씬 더 낮고, 플라시보군보다 훨씬 더 낮게 장내 미생물 면역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여기 나오죠. 인후통, 콧물 기침, 재채기, 두통 비염, 인후염. 어,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LA14라고 나오죠. 락토바실로스 아시도필러스. 얘는 질건강 도움의 유익균주가 되더라라고 밝혀진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시도필러스를 혼합 경구 투여한 결과 전신 면역 반응이 강화되고 세균성 질염을 악화시키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를 넣어주면 세균성 질환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뉴트릴라이트가 우선한 5가지 균주를 요런 포뮬러를 가지고 장 점막에 부착이 되고 보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균주를 83억 마리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어떻게 넣어놨냐? 비피도박테리움 락터스 50억, 그리고 아시도 필러스 10억, 여기 락티스 BL 공사 21억,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1억, 아시도필러스 1억. 이렇게 해서 전체 83억의 균주를 보장균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섭취균수가 아니라 장내에 부착이 돼서 활동이 가능한 상태의 보장성 균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사 제품들은 넣어놨다가 기준이지만 아메이 제품은 활동한다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면 키즈 비타민이 나오죠. 키즈 비타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기능성으로 이렇게 밸런스 위드인 나오고요. 위드인 나오고, 위드인은 이제 모유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크죠. 그리고 아연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커요. 키즈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키즈 비타민도 아연이 같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식물 원료들이 같이 들어있으면서 아이들 기능성에 맞춰서 입안에 사르르 녹아내게 들어가 있고요. 이뮤니티는 모유 추출물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아연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게 큰 도움이고요. 그리고 밸런스 위드인이 W 같은 경우는 찬물에 먹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보다는 따뜻한 물 먹으면 안 되고요. 찬물에 먹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이 W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의 질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도움이 많이 주고요. 이 슬리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비만 세균, 몸속에 있는 비만 세균들이 비만 친구들은 많기 때문에 이 페미큐티스라는 이 균이 실제로 비만의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식약처 기능을 입증을 받아서 이 위드인 슬림핏 제품이 비만 균수를 억제를 시켜주고 그래서 체지방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인체 연구 끝에 6가지 지표가 감소됨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얼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장내에 존재하는 유산균, 즉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 이 모든 세포들의 미생물의 상태를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암메이에서는 각자의 체질과 건강의 상태가 다르니 6개의 이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나에게 맞는 맞춤형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처방을 받을 수 있지요. 처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처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속의 마이크로바이옴 맵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전 유럽 전역에서 일란성 쌍두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과 관계없이 수명의 차이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 구조가 거의 일치하는 일랑성 쌍둥이도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다르면 장 속에 내 몸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대한 노출이나 노화의 속도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내 몸속에 이렇게 38조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고 하는데 바꿀 수 없는 세포 또는 유전자보다 바꾸고 관리할 수 있는 내 몸속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우리가 몸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인의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세포를 놓고 동일한 식단을 먹인 이 쥐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이제 장내 세균을 이식을 하면 쥐가 마른 체형을 유지하기도 하고 뚱뚱하기도 하고 똑같은 식단을 먹어도 세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생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쥐의 모양체가 이게 외관이 바뀐다는 거죠. 세포가 바뀐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엄마의 몸을 통해서 이 불균형한 비만 세포가 있었던 아이가 출산이 되면 아이도 이렇게 불균형한 비만 세포로 나올 수 있고요. 정상 장내 미생물균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이런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건강한 대사의 상태가 아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필요한 영역이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면 앞서 유산균 강의 드릴 때 기능성과 면역성 질환 그리고 면역성으로 인한 독소가 이렇게 제2차, 3차의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더 강력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파킨슨병이나 자폐, 폐쇄성 폐질환이나 아토피 건선 그리고 여기 궤양성 증후군, 대장증후군, 대장염, 크론병, 만성신장질환 이런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질환까지도 충분히 마이크로바이옴이 예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뭐라고 얘기하냐? 제2의 유전차, 또 다른 이름의 게놈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유전자 DNA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 유전체, 우리 몸의 세포 미생물로 인해서 몸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치매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와 마이크로바이옴 이 세 가지를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프로바이오틱 스토리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자면 인체 대부분의 조직과 혈액에는 수천 종류에 이르는 39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합니다. 이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하고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인체 항상성을 유지시켜서 전신 건강을 조율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고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을 만드는 것은 건강의 핵심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냐면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익균들의 먹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다음 단계로 이 먹이를 먹고 유산균, 유익균, 유익균, 중간균들이 분해를 하고 발효를 하면서 장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 유익균들이 즉 그 유산균, 그 세포들, 그 균주들이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만들어낸 대사 물질들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배설물이고 단세 지방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세 지방산은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시켜줘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요. 장세포의 세포 분열과 대장암을 예방하면서 장내 T세포 활성화로 소화불량 장염 예방 등등을 비롯한 모든 각기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인 거예요. 즉 마이크로바이옴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아세튼산, 프로피온산, 뷰티리산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환들을 전체적으로 다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예방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매일매일 환경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왜 맞춤형으로 먹어야 되느냐.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각자 다 다르게 불균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 잡힌 상태로 가면 이런 면역 기능이나 대사 기능이나 신경 기능이나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상태로 갖춰지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도 다르고 생활 습관이나 환경 질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먹는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요런 질환들을 내가 유전적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부모에게 물려받았거나 내가 식습관으로 해서 후천적으로 나왔다거나 요런 것들을 균형 있게 갖춰주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래서 3년 후 내가 치매, 나의 질병, 동맥경화, 조현병, 암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예측할 수 있다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완화해 줄 수 있고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혈액 검사나 혈관 검사가 아니라 변 검사로 진행을 합니다. 변 검사로 진행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이 피마스라는 이 걸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HM 파마의 마이크로바이옴 최고 권위자인 이 폴자펩 교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이 창업을 하셨고 우리나라의 마이크로바이옴 HM 파마사라고 이 지오셉 대표께서 한국아메이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국아메이와 이제 독점 계약을 맺었죠. 2020년 1월 달에. 그러면서 이 6개의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각자의 다양한 체질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마이크로바이옴이 검사를 이렇게 키트가 와요. 22만 원을 주고 키트를 사면 이렇게 안에 내용물에 이렇게 이제 설명서가 나와 있고요. 까만 봉투가 들어와요. 이 봉투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변 받은 것들을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럼 검사지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이게 오거든요. 이게 오면은 이 키트가 오면 여기 안에 숟가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변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얘가 이제 물에 녹는 이제 패드예요. 이 종이가 그냥 이렇게 변기에 붙여지고 여기 위에 응아를 하면 이제 대변을 놓으면 이 대변이 이제 여기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얘를 떠서 이 통 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 배변 패드 옆에 떼고 그대로 그냥 변기통 물을 내리면 물속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넣으신 이 채취한 이 숟가락을 요 안에 담아서 까만 봉투 안에 담아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한국 아메이로 연구실로 보내면 이 인제 HM 파마사 여기에서 인제 이 검사를 통해서 검체를 하고 혐기 처리를 하고 배양을 해서 이 6 가지를 다 집어넣고 6 가지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잘 내 몸에 맞게 발현을 하느냐를 AI로 이 통계를 분석한 다음에 우리에게 인제 번호가 옵니다. 1 번에서 6 번까지. 그래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을 해서 6 개의 종류로 프로바이오틱스 처리가 해서 우리 몸속에 인제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는 거죠. 이거를 인제 이렇게 레포트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레포트로 받으면 내 몸에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성이 있는지, 배변 건강은 어떠한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또 어떠한지, 유익균, 유해균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현재 내 몸의 상태에서, 그리고 장내 관련 미생물의 상태는 어떤 높이에 있는지, 그리고 인제 이후에 내가 어떤 식습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고치고 싶은, 내가 예방하고 싶은 이 질환들을 내가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맞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이런 가지 여러 가지 것들 전체적인 포괄적인 솔루션을 나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인제 그중에 하나 인제 건강 관련 지포 미생물을 한번 놓고 보면 이 콜레스테롤 건강, 체지방 조절 관련, 그리고 인지 관련, 수면 관련, 면역 관련, 설사 관련, 미생물 관련, 변비 관련, 복부 불편감, 탄수화물, 소화 관련, 단백질, 비타민 생성 관련까지 요렇게 전반적으로 많은 내 몸속에 어떤 상태로 지금 현재 내가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포트폴리오를 요렇게 자세하게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걸 보고 내 몸 상태를 인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쭉 포트폴리오가 인제 저희에게 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 상태로 우리가 내 몸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나오지만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받아진 사람들을 놓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이게 빨간색이 부정적인 결과거든요. 콜레스테롤 관련이 유사하고 체지방 관련이 이제 낮죠. 그리고 수면 건강이 낮아요. 그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내가 잠을 잘못 자고 있는지 내가 잠을 잘 자는지도 이 내 몸의 병 검사를 통해서 나의 이 미생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을 잘 못 자면 우리가 어떤 질환이 오게 돼요? 결국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나는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또 나는 잠을 잔다고 생각했지만 잠을 안 자고 못 자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병 검사를 통해서 아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있구나. 내가 미생물에 수면 건강 관련 미생물이 굉장히 낮구나. 그러면 내가 처방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이 맞춤형 유산균 번호를 통해서 그 미생물을 먹게 되면 내가 수면의 건강에 관련되었던 미생물이 낮았지만 섭취를 통해서 관련 미생물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의 신체적인 영양이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소화 관련돼서 굉장히 낮잖아요. 유해균이 높고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 요분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여기 지금 수치가 높음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이 낮을 뿐 유해균과 유산균 요런 평균 정도는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소화 장내 미세물 수가 굉장히 높죠, 이분은. 그리고 수면 건강 관련 장내 미세물 수가 굉장히 높아요. 아까 그분하고 상당히 대조적이죠. 요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피부 트러블 관련 장내 미생물도 이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의 건강 지표를 보면 건강 미생물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어떤 판단이 나오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 아이예요. 아니 사춘기 아니라 이제 성장기 아이예요. 성장기 아이. 성장기 아이의 미생물 수치를 보면 굉장히 높음으로 나오죠. 성장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성장기 어린이기 때문에 장내 성장 수치가 높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단백질 소화 관련 장내 미생물 수치가 낮죠. 인지 관련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피부 면역도 낮아요. 요런 것들을 이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낮은 부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춘기 아이거든요. 앞서 성장기 어린이는 성장 관련 미생물수가 높았는데 사춘기 아이는 성장 관련 장내 미생물수가 낮아요. 평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친구는 어 어린이 성장 면역을 더 많이 넣어 줘야 되는 시점인 거죠. 어 몸속에 성장 관련 수치가 작기 때문에 성장을 더 하고 싶지만 사춘기 아이가 이제 성장 이 미생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넣어 주면서 성장 면역을 넣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지표로 보인단 말이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수가 굉장히 낮아요. 스트레스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이 되게 낮거든요. 사춘기 아이다 보니까 예민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는 몰랐던 내 몸의 상태를 전반적인 건강 지표에서 알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트라이트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누구나 해서 내 몸에 맞는 맞춤형으로 내 몸을 향후 5 년, 10 년의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런칭이 되고 2023년 차 인제 런칭이 되고 400 명의 대상으로 이제 한국아메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81.45%가 이 핵심 프로바이오틱스가 증가되고 마이크로 다양성이 증가됐다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강의 그리고 이상민의 강의까지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방대한 장 건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설명을 해주신 황영진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장 건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혈관에 깨끗한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혈행과 콜레스테롤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알려주실 리더님이십니다. 이분의 건강 강의는 정말 매번 들어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송희정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BO 송희정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혈행, 콜레스테롤 거기에 또 부합하는 제품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 볼 건데요. 오메가3, 레시틴, 파워블록 키토산, 화이버 식이섬유 얘네들이 혈행하고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제품들인데 지금이 아무래도 환절기고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심혈관계 계통이나 그쪽 혈관 계통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뭐랄까 좀 사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또 제품들 중에서 우리 뉴트리라이트 제품들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 볼게요. 먼저 제가 오메가3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좀 지방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지방은 우리가 뭐냐 단순히 살찐 거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인제 그 혈관 지방도 물론 있겠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했었을 때 5대 영양소 중에서 들어가지만은 그중에서도 우리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또 필수지방산, 불필수지방산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 쉽게 말을 하면 막 버터나 치즈 이렇게 쪼끔 좀 단단한 것들, 불포화지방산은 좀 유동성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필수지방산, 불필수지방산 또 요건 아시겠지만은 필수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이게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반드시 음식이나 뭐로든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불필수 지방산은 몸에서 조금씩 생성도 되지만 우리가 일반 식단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과잉 섭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필수 지방산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지방산 반드시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방 중에서도 이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구성한다거나 호르몬을 조절하다거나 진짜 중요한 게 또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오메가3하고 오메가6 이게 무엇이든지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식단이. 근데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문제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지방도 우리 몸에 좀 필요해요. 근데 적정량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이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비율 자체가 지금 필요한 오메가3하고 오메가6 그 비율을 한번 봐 보시면은 현재는 지금 20대 1까지 지금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나쁜 오메가6 지방산 이게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그 과다 섭취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라든지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밸런스를 좀 맞춰 볼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대표적인 성분으로 EPA, DHA, 알파리놀레산, ALA까지 해 가지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또 주요 기능에는 아시다시피 그리고 오메가6가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과다 섭취했을 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염증 오메가6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우리 몸에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내 몸에 뭔가 산화를 일으켜서 또 염증 반응이나 또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안 좋아라고 또 그냥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활성산소가 그리고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아라킨도산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염증 반응이 그래도 초기에 일어나야지 우리가 어떤 질병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절한 우리가 또 비율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권장 비율은 1대4 이하를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한국인들은 1대15에서 20까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잠깐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18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막 시작을 했었을 때 더블 X도 더블 X지만은 오메가3를 굉장히 많이 전달했던 경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료 자체가 초창기에 나왔던 건 연어였었잖아요. 연어 추출물이었기 때문에 타사하고 비교하기가 너무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도 저희들 농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소비자분들한테 제품의 효능이나 섭취, 이걸 먹었을 때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것을 저는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많은 소비자분들한테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굉장히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3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린 오메가3가 또 출시되면서 와, 오션팜이라는 것을 정말 소비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이 그냥 집에서 늘상 유산균 못지않게 비타민 못지않게 늘 식탁에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C 정도는 가장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이번에 우리 마린 오메가3는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 DHA, 이견 어떤 우리가 또 용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 실질적으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운다. 얘가 우리가 섭취를 했었을 때 혈관에 쌓여 있는 혈행 그 피의 흐름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혈전 방지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에서 혈관이 막히냐, 심장에서 막히냐, 이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방지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DH가 들어가서 특히나 두뇌 지방의 60% 중에서 20%가 DHA랍니다. 그리고 세포 간의 원활한 연결을 도움을 시켜주고요. 신경 호르몬 전달 물질을 촉진해주는데 학습 능력 향상. 이거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EPA는 쉽게 말을 하면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 말단까지 혈액순환을 쫙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혈관이 딱딱해지면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딱딱해진 혈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오메가3는 기름이다 보니까 이 기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오늘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보관이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나도 오메가3 먹고 있어. 원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보관 용기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나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가다 요즘에는 거의 없으신데 홈쇼핑에서 막 6개월짜리 사서 드시고 막 1년분 사서 드신 분도 있어요. 유통기한 넉넉하다고. 근데 저는 물어봐요. 기름이 과연 오래되면 좋을까?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단위로 저희 아메에서도 뉴트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세포 간의 원활한 연결, 신경호르몬 전달 촉진, 학습 능력 향상. 이거는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우리 두뇌의 그 지방에서도 20%가 DH가 이게 지금 함량이 지금 굉장히 들어있다는 건데 예전에 본사에서 제가 강의들을 들었을 때 어떤 그 스토리를 들었었냐면 DHA 그 오메가3를 먹인 아이들 집단과 먹이지 않는 집단의 아이들을 꾸준히 먹여가지고 뭐 시험 같은 걸 보게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은 비슷한 그 아이들을 같은 기준에서 했겠죠. 그랬는데 오메가3를 먹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 했었을 때 2 바로 나왔는데 오메가3 집단을 오메가3를 안 먹은 애들은 한 1초 있다가 2 그러니까 이 뭐랄까 빨리빨리 신호를 잡아주는 능력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임신했었을 때 아가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거나 했었을 때 과외비를 줄여주는 영양제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PA, DH가 이게 한꺼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는 1대 20까지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EPA하고 DH 해가지고 4대 3, 이거는 EPA하고 DH, 아까 그거하고 다르게 오메가3 말고요. 오메가3, 6 말고요. EPA하고 DH가 4대 3일 때 혈행 개선에 있어서 가장 좋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우리가 두통 있잖아요. 두통도 혈행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2가지 실험을 한 번씩 해봐요. 저는 감사하게도 몸이 생리통이나 두통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두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상 제품 강의나 소비자 전달했을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게 두통이 일어났었을 때 오메가3를 조금 메가요법으로 좀 먹어보세요. 그랬을 때 뚫리면은 이건 혈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오메가3를 먹었음에도 문제가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두통약으로 많이 알려진 타이레놀 있잖아요. 그걸 좀 섭취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오메가3나 타이레놀로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EPA,
DHA, 그다음에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PA 같은 경우는 혈전, 심근경색, DH는 뇌, 시력, 신경세포, 그다음에 알파 리놀렌산 정말 이거 대박이거든요. 식물성 오메가3인데 뇌 망막 기능, 노화,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예방까지 하는 건데 간혹가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거는 식물성 오메가3 100%야라고 해가지고 뭐 아마시유 뭐 오메가3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ALA 같은 경우 우리 그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43일인가 요 정도 들어있거든요. 제가 수치는 좀 더 제가 한번 다시 봐볼게요. 들어가 있는데 이 ALA는요 EPA하고 DHA가 들어가 있었을 때 뭐랄까 좀 부첨감을 양 자체가 들어갔었을 때 이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건데 이게 ALA가 또 EPA하고 DH로 좀 전환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ALA, 알파 리노렌산이 시중에 거, 그러니까 타사 거하고 지금 비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오메가3 안 먹어. 뭐냐 그 기름이어서 안 먹어. 나는 식물성 기름 먹을 거야. 아예 손살하시는 분들한테는요. EPA, DHA를 여러분이 네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가 뭐야? 혈액을 맑고 묽게 하려고 먹는 거지. 그다음에 눈 때문에 먹지. 그다음에 두뇌 똑똑해지려고 먹는 거지. 라고 물어봤을 때 ALA는요. EPA하고 DHA로 전환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소량이에요. 그리고 전환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ALA는요. 제가 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연구에서 알파 리놀렌산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파 리놀렌산은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알파 리놀렌산은 세포 신경의 연결을 강화하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 알파 리놀렌산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였더니 신경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기억력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비추어 보면 알파 리놀렌산이 신경세포의 건강을 촉진하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유망한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LA, 알파 리놀렌산에 대한 요즘에 연구 보고들이 더 많이 광범위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EPA, DHA, 알파 리놀렌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또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E로 코팅까지 돼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름은 산패되기가 쉽기 때문에 정말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이야기하고 오션팜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메가3는 정말로 저희들이 소비자분들한테 타사 제품하고 완전히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설명드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오메가3, 오메가 밸런스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오션팜 하면서 제가 너무 좀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저희들이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하기도 좋고 먹는 우리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좋은 오메가3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안정성, 두 번째가 흡수율, 세 번째가 기능성. 1950년도부터 오션팜을 구상을 했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말로 뉴트리라이트가 벌써 90주년인데 1950년부터 우리가 그 바다에 있는 것들을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요. 그리고 1987년도에 한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한국에서 2002년도, 2004년도에 이게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세몬 오메가3는 연어가 원료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양 오염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세몬 오메가3가 노르웨이 해안에서 잡혔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오션팜이라고 해가지고 남태평양 홈볼트 정말로 그 뭐랄까 그 청정 지역의 그 미세 플랑크톤 같은 것들 먹이류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풍부한 지역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런 우리
참치나 연어가 아니라 멸치나 정어리 해가지고 좀 작은 어종에서 채취한 것들을 가지고 원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때 오션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 어종의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소비자분들도 많이 감동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타사건은 효능을 보거나 뭐 가격을 보거나 그런 분들 많은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첫 번째 기준이 원료가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다가 또 제가 또 함량도 설명해 드릴 건데, 남태평양 훔볼트에 있는 작은 어종이고 국내기관, 국제기관 말고도 자사에서 또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진짜 오메가3는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 특히나 수은 같은 경우는 자체 검열을 했었을 때 국제 기준보다 1000배 이상 높은 기준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생선에 대한 소비자분들이 불신들이 대부분 중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국내 기준 치워, 국제 기준 치워, 자체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정말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기준만 설명드려도 그분들이 솔직히 당장 바꾸시진 못하더라도 머리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을 거고요. 매달 25,000번, 그다음 50만 번 이상, 출고 전에 200번 이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름이니까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토 마린 셀이라고 해가지고, 파이토는 화이트 치아시드 ALA 43mg, 제가 기억이 났네요. 43mg이 들어가 있고요. 식물 오메가3 아까 말씀드렸던 거 EPA, DHA, 그리고 2000분의 1 미세 입자, 머리카락의 100분의 3보다 작은 3 마이크로미터의 저분자 오메가3 정말 흡수가 잘 되게끔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능성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대3으로 EPA, 염증에 조금 더 특화되게끔 해가지고 4대3, 이게요 4대3이란 비율이 정말로 황금 비율이고 과학적이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눈 건강, 중성지방지질, 뇌, 그리고 혈중, 이런 그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운다라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초신경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비타민 E로부터 유해산소 세포 보호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메가3 밸런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마린 오메가3는 1000mg이에요. 근데 보통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정량도 먹지만 저희들 그 케이스에 써져 있는 양은요 건강한 평균 그 사람들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이 건강하지 못하고 평균 이하인 분들이 대부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섭취를 해주시는데, 마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1000mg, 요거 같은 경우는 680mg, 그리고 아까 마른 오메가3는 4대3, 요거 같은 경우는 1대1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분들한테 좀 전달을 할 때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1000mg이기도 하고 고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병을 조금 집중적으로 내가 좀 치료를 하고 싶다거나, 이제 요거는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치료까지는 아니고 조금 내가 좀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마린 오메가3를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마린 오메가3를 좀 어느 정도 드셨다거나 내가 조금 혈액 이런 계통으로 질환이 없으신 분들, 내가 좀 평균적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더불어서 좀 골고루 온 가족이 조금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오메가3 밸런스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3, 오메가3 밸런스, 그 다음에 BDH 블렌드, 뉴트리키즈 오메가, 여기에도 EPA, DH가 이렇게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추어블 레시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여기 계신 리더님들 중에서 레시틴을 얼마만큼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레시틴? 대부분 레시틴이 그냥 먹기가 뭐하니까 대부분 우리가 면역 프로그램이나 성장 프로그램 이런 데서 많이 갈아서 먹잖아요. 따로 먹기가 조금 수월하지가 않으니까. 왜 그냥 물로 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시죠? 추어블 타입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더 편리성을 뭐랄까 좀 부각시켜서 나타난 제품들이에요. 저희 거 추어블 제품 보면은 우리가 삼키는 게 간단할 것 같지만 삼키는 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추어블 정제로 나온 거는 물 없이 내가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편리성을 더 강조한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레시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들 성장 면역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면역 계통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레시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그 레시틴이 부족할 때 나오는 부족 증상입니다.
자꾸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피부가 거칩니다. 건조하고요. 그리고 자꾸 변비가 생겨요. 근데 이 변비가 만성 변비일 수도 있고 급성 변비일 수도 있거든요. 굳이 표현하자면 갑자기 생긴 변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거나 내가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가 떨어뜨렸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가 전부 다 레시틴 부족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레시틴은 인지질의 일종으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아까 변비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은 세포막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장의 점막 자체도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이 장에서 나올 때 부드럽게 촉촉하게 미끄러져 나올 때가 훨씬 더 수월하겠잖아요. 근데 레시틴이 부족하면 그렇지 않대요. 그리고 아까 피부 건조도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놀랬던 게 우리 그 닭살이신 분들 있죠. 닭살. 예, 그런 분들한테도 레시틴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수면하고도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그 부교감신경계 있죠. 걔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또 레시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답니다. 아, 그래서 얘가 혈관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우리 뇌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레시틴 같은 경우는 저희는 대두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타사건은 난황에서 추출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다가 또 레시틴은요, 지용성,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오메가3처럼 아쿠아셀 공법이라고 해서 잘게 그 흡수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특수 공법을 한 건데 레시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기름인데 친수, 친유 이 성분이 있어가지고 물하고 잘 섞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레시틴 실험할 때 물속에다가 넣고 그 기름을 섞은 다음에 레시틴을 넣으면 이게 잘 녹이는 것이 바로 눈에 보여지잖아요. 특히나 이게 뭐가 아니면 뇌에서 특히나 더 이게 친수 기능이 발휘를 한답니다. 그리고 체내 가수 분해할 때 콜린이라는 성분으로 변화가 돼서 이 콜린이 뭐냐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은 뭐라고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그 우리가 아까 깜빡깜빡 한다 할 때 그 신경 전달 물질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시틴이 부족했었을 때 건망증이나 자꾸 잊어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드렸었죠. 혈관벽에 쌓이는 거 LDL, HDL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소시키고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방을 또 얘가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 기능 보호가 있고요. 두뇌 및 기억력 개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네요. 아세틸콜린 뇌와 신경계에서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주요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합니다. 지금 수험생들 지금 수능 앞두고 있죠. 옛날에 우리가 옛날 시대부터 엿을 선물하는 이유가 엿기름에 레시틴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엿을 선물하기보다는 수험생들한테 레시틴을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틴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도 있지만은 우리 유티레이트 대표적인 성분으로 포스타티틸콜린이라고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에는 뭐가 있냐? 레시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지질인데 그 중에서 30~40% 차지하는데 이게 과연 뭘까라고 저도 좀 공부를 조금 해봤거든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달걀이나 육류 등에 들어있는 포스파티딜콜린 성분이 치매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동부대학의 지르키 일리라우리 영양역학 교수 연구팀은 핀란드 남성 2,490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22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 섭취량 최상위 그룹이 최하위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2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 최상위 그룹은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도 우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콜린 섭취량과 함께 특히 포스파티딜콜린 섭취량이 많아야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네, 아까 오메가3 제가 설명드렸을 때도 알파리놀렌산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 이렇게 레시틴 이런 것 자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두뇌하고 혈관 건강에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그 기능들이고요. 아까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친수 친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ADK.
그래서 얘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또 모유 수유 도움이라고 제가 왜 써놨냐면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모유를 먹일 때 모유에 또 가슴에 있는 유선 있잖아요. 거기가 지방이 뭉쳐버리면 모유 길이 막혀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때 레시틴 섭취를 해주시면은요, 그 유선에 있는 뭉쳐진 지방을 또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능을 해요. 얘가 지방이 굉장히 친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뇌 기억력부터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해가지고 피부 건강까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기능들이 튜블 레시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섭취가 안 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그 면역 갈아서 먹는 아이들 성장이나 또 이런 거 할 때 우리 면역 그 제품들 보약 먹을 때 같이 만약 드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다 모두 다 정말로 두뇌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식품이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제가 조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콜레스테롤은 또 뭐가 있냐? 또 콜레스테롤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나쁜 거야라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우리들 몸에 있어서 우리 몸의 세포막 구성, 또 호르몬 합성, 담즙사 생성에 꼭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전체 콜레스테롤 7, 80%는 간에서 합성하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섭취가 되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좀 덜 섭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과다 섭취라든가 부족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오고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처럼 세포, 호르몬, 담즙산, 신경보호 기능이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이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역할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높이셔야 되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대부분 건강검진하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파워블록 키토산이란 제품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 제품으로도 많이 아시는데 얘는 꼭 식전에 섭취를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있습니다. 근데 놓치셨다면 식간 중간에라도 이거를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 키토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개껍질, 갑각류에서 섭취한 거고요. 채취한 거고요. 동물성 식이섬유고요. 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여기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담즙산이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담즙산은 콜레스테롤이 원료예요. 근데 이 키토산이 담즙산하고 만나면은 이게 담즙산이 계속 배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담즙산을 또 만들어내야 돼.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콜레스테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내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 키토산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필요합니다.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키토산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근데 또 이 파워블록 키토산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알코올도 얘가 흡착을 해서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해요. 알코올도. 그래서 숙취에도 좋은 또 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흡수 억제,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식전이나 식간에 꼭 드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로 넘어가 볼게요. 식이섬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린 게 혈행부터 시작해가고 콜레스테롤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에 혈액이 다 돌게 하고 또 우리가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고 두뇌에 나쁜 물질이 쌓이지 않게 하고 또 콜레스테롤들을 통해서 또 LDL을 어떻게 낮추고 HDL을 어떻게 높이는지 이런 식품들이 오메가3, 튜블 레시틴, 키토산인데 마지막으로 식이섬유하고 아까 앞서 우리 황영진 선생님이 설명했던 유산균이 정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식이섬유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6의 영양소, 제7의 영양소라고 할 정도로 영양가는 없어요. 근데 내 몸에 그냥 쉽게 말하면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 성분이고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는 장내 환경 개선해주고 배변 활동, 혈중의 지질 조절에 또 기여를 하고요. 얘가 또 뭐가 있냐? 우리 몸의 체중 조절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중금속 배출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EBS에서 그 모유의 그 경고인가? 거기에서 나왔었죠. 우리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은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배출이 되는 곳이 두 군데래요. 중금속은 한 군데는 대변으로, 한 군데는 모유로.
그러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임신 전이나 임신했었을 때 식이섬유 섭취를 조금 늘려서 저는 조금 중금속 배출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아이들 모발 검사에 보면 중금속 심각하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정수기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었고요. 물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두 가지로 나누면 많이 아실 거예요. 수용성하고 불용성으로 나누고요. 수용성 같은 경우는 소장, 불용성 같은 경우는 대장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수용성은 이제 젤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물걸레질을 해줘요 이렇게 배웠었고 불용성 같은 경우는 장 사이사이에 있는 찌꺼기들 전부 다 다 칫솔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얘가 또 뭐가 있냐면 장에 있는 대변에 부피를 조금 늘려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밖으로 조금 빼주는 역할 그리고 장 운동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기존에 변비가 있는 분들 보면은 나 하루에 물 2리터 먹었더니 변비가 개선이 됐어. 나 다시마 먹었더니 좋아졌어. 요플레를 내가 하루에 1리터 먹었더니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변비는 쉽게 말을 하면은 변이 안에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에서 걔네들이 물이나 다시마, 요거트 이런 것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밀어내는 것뿐이에요. 개선이 아니라 증상이 완화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또 안에 있는 대변 자체를 부드럽고 좀 부피를 조금 말랑말랑하니 좋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또 장 운동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인을 없앨 건지 증상을 없앨 건지 근데 저희 제품들은 대부분이 원인을 없애는데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소비자분들한테나 또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근데다가 또 식이섬유는 아시죠? 당뇨 환자분들이 꼭 잡곡밥을 드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권장을 하고 식후 혈당 관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혈당 스파이크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슈가 되는 것처럼 이 혈당 스파이크 단지 내가 밥을 먹은 다음에 그냥 잠이 온다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혈관이 전부 다 진짜 유리 조각이 파편이 전부 다 그 혈관에 다 그냥 뿌려지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췌장에도 굉장히 무리가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 운동 플러스 식후 혈당 관리에도 좋고요. 또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레스테롤을 전부 다 얘가 담즙하고 그 담즙산하고 함께 결합한 후에 또 도움이 또 되기도 하고요. 또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금속을 또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얘네들이 다 배출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또 영진이더님이 또 그 단체지방산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또 식이섬유가 왜 또 중요한지 를 또 통한 말씀을 그런 드릴게요. 대장염증의 예방, 그다음에 대장암 예방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염증이 회복된 상태에서는 그런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그런 식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소장에서 흡수되지만 식이섬유는 소장을 지나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됩니다. 이때 단죄 지방산이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단죄 지방산이 우리 몸에 기적의 약처럼 작용합니다. 장내 세균과 몸의 세포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수지방산이 세균과 독소의 침입을 막도록 장 환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몸의 염증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이섬유를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요. 그러면서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굉장히 길이가 짧은 지방산인데 얘네가 장 점막 자체도 더 건강하게 해줘요. 식이섬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단쇄지방산의 작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단쇄지방산은 우리 몸 전체 장기에 작용합니다. 간에선 중성지방을 낮추고 췌장에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지방 조직에선 염증을 낮추고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전반적인 장 건강도 좋게 합니다.
네, 아까 여기서 보셨다시피 식이섬유가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까도 앞서서 다 들으셨겠지만 단세지방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정말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세지방산 진짜 면역 이고를 최고의 물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유세 대표님께서도. 그러기 때문에 식이섬유 따로 섭취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이게 또 이거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면서도 드는 생각이, 와, 우리 거 진짜 보약이 진짜 최고의 보약이다. 진짜 다 갈아서 먹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 이걸 따로따로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식이섬유, 화이버비치 식이섬유 만약에 따로 드신다면, 이제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샐러드에 그냥 뿌려서 먹기도 하고요. 파우더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밥에 먹을 때 얘는 열에도 얘가 변형이 없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파괴가 안 되잖아요. 아이들 잡곡밥 먹으면 소화 안 돼가지고 그냥 변으로도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화이버 파우더, 내가 여름 보약이니 뭐 가을 보약이니 그거를 또 갈아서도 먹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식이섬유를 조금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또 이 파우더 같은 경우는 그냥 물에다가 무색의 무취의 무맛이잖아요. 이렇게 먹고, 또 이 파우더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샐러드에 넣어서도 먹기도 많이 하거든요. 음료 같은데 탄산만 제외하고요. 요렇게 드시면 되고, 또 이 수용성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식물성 100%, 치커리, 구아콩, 옥수수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비치는 아시다시피 정말로 우리 몸에서 포만감, 수용성, 불용성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젤 형태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얘가 또 대변의 양을 늘려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독소나 중금속을 빼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를 제가 다이어트 기간에 좀 씹는 것을 먹고 싶을 때는 종이컵에다가 한 2스쿱 정도 해가지고 옆에다가 따뜻한 우리 거 물 있잖아요. 그 해가지고 그냥 TV나 아니면 음원 들으면서 그거를 그냥 종이컵으로 우걱우걱 씹어 먹어요. 이렇게 먹기가 좋잖아요. 수저로 떠먹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과자 먹듯이 먹으면서 따뜻한 물을 먹어주면서. 근데 아시죠? 물을 좀 충분하게 먹어주셔야지 좋습니다. 근데 이 비츠가 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콜레스테롤, 당분, 지방 다 흡수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17가지 과일, 곡물, 식이섬유 들어가 있고요. 수용성, 불용성 또 황금 비율 3대1 찾았고요. 귀리 식이섬유 하루 1g, 이게 적은 것 같죠? 얘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아시겠죠? 귀리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 식이섬유와 함께 또 같이 또 드셔주셨을 때 너무나도 저는 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와, 너무도 중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보야, 더 열심히 챙겨 먹고 더 열심히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들게 되는 시간입니다. 큰 박수로 송희정 리더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2타임을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목이 땡기시나요?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할까요? 목도 돌려주시고, 팔도 좀 올려주시고, 어깨도 해주시고, 마지막 남은 타임이거든요. 이 마지막 남은 한 타임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대표적인 성인병 중 하나이죠. 당뇨, 혈압. 네, 이 2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성인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알려주실 리더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집중해서 잘 적으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소영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혈행과 혈압의 건강에 관련된 제품군 함께 나눌 ABO 박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안 떠서요, 자료가. 네, 됐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혈당과 혈압에 대해서 혈당은 글리코다운, 혈압은 코큐텐이라는 제품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혈당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당은 혈액 속에서 존재하는 포도당의 농도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소화가 되겠죠? 그러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그 포도당이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포도당이 몸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거죠. 근데 왜 혈당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혈당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많은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 혈관이 손상이 되고 시력이 저하가 되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당뇨 관련 문제가 생기겠죠? 또 혈당이 너무 낮아도 어지러움과 떨림과 피로와 심한 경우에는 의식의 저하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 범위 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슐린이고 하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요,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혈당이 높아지면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저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도 문제잖아요. 혈당이 낮아졌을 때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보내서 혈당을 올립니다. 이 두 호르몬은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혈당이 너무 높았을 때 우리는 당뇨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당뇨가 뭐냐?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부족이나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저항으로 인해서 고혈당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고혈당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대사상의 변화가 초래되는 걸 바로 당뇨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혈중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인데요. 증상이 있습니다.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자꾸 배가 고프거나 체중의 감소가 되거나 피로감이 증가되거나 시력이 저하가 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당뇨의 초기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뇨의 진행 단계가 전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1단계는 정상이겠죠?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는 그리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는 게 정상 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는요. 당뇨 전 단계다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정상보다 높지만 아직 당뇨는 아닌 거죠. 이 단계에서는요. 생활 습관으로 대부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은요. 피로가 증가가 되거나 체중이 증가가 되거나 갈증이 아주 약한 증상이 있었을 때 당뇨의 전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HbA1c라고 하는 부분은요. 당화 혈색소라는 겁니다. 이 당화 혈색소의 수치를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높아집니다. 초기 당뇨 해서 제2형 당뇨병 시작 단계입니다. 혈당이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몸이 인슐린을 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은 무리해서 인슐린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로 인해서 피로, 그리고 잦은 배고픔, 물을 자주 마시는 증상이 더 심각해지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 이런 126 이상,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 진단을 받죠. 그리고 4단계입니다. 진행이 단 당뇨예요. 만성 당뇨라고 합니다. 이제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가 크게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의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가 되는데 합병증은요, 눈, 그리고 신장, 신경 손상, 그리고 발 저림, 발 궤왕, 그리고 심혈관 질환까지 이렇게 위험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라든지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당뇨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상승이 되면 예비 당뇨를 거쳐서 초기 당뇨, 그리고 만성 당뇨, 합병증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혈당 기준이겠잖아요. 공복 혈당 이게 정상인 거, 그리고 당뇨 전당인 거, 당뇨 기준을 이거를 꼼꼼하게 잘 알고 계셨다가 우리 가족 그리고 소비자분들께 굉장히 많이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에서 2020년 동안 한 1년 동안 당뇨병 전 단계 유별률을 봤더니요. 저는 이게 자료가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만 19세 이상도 40%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놀라웠고요. 그리고 30세는 47%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65세 이상은 50%를 다 넘어간다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30대는 10명 중 4명은 당뇨 전 단계다라는 거고요. 65세 이상은요, 2명 중에 1명은 당뇨 전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요, 심근경색증이라든지 허회성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집니다. 위험률이요. 신부전도 그리고 말기 신질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이 스마트하게 혈당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글리코다운을 이제 배우실 차례인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혈당 관련해서 당뇨 전 단계가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될까 봤더니요. 탄수화물 위주의 한국인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당 케어는 모두의 과제다라고 하면 모두의 과제이고요. 식후 혈당 상승에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뉴트리라이트 글리코다운으로 정말 흔하게 건강 이슈인 혈당 케어를 미리미리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주요 특징은요. 식후 혈당의 상승 억제 기능성이 인정된 바나바 잎 추출물이 함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 잎 추출물은요. 알파 아밀레이스 이게 효소거든요. 이 혈당을 이 활동을 억제하는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 섭취 자극 활성 및 지방 세포 분화 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서 포도당의 대사 활동 개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도당 내성을 개선해주고요. 제2형 당뇨병이죠. 인슐린의 의존성이 없이 혈당 수치를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들어있는 식물이 바로 바나바 잎 추출물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글리코다운 안에는요. 부원료로 멀티비타민 미네랄 6종이 들어있습니다. 나이아신, 크롬, 아연, 비타민 B6, 그리고 비타민 E, 셀레늄 이렇게 6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6가지가 모두 혈당 조절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미네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아신은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크롬은요. 인슐린 작용을 촉진하거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아연은요.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기 보시면 비타민 B6도 인슐린 저항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타민 B6가 결핍이 되면 이렇게 저항성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걸 많이 개선해 주고요. 비타민 E는요. 산화 스트레스에 효과적이면서 혈당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셀레늄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 민감성이라든지 혈당 수준이라든지 당뇨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그런 미네랄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E, 아연, 셀레늄이 하루 영양
섭취의 기준의 100%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쿠론 같은 경우에는 667%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원료로 이 6가지를 제외한 또 다른 부원료로 북대서양 갈조류와 블랙 엘더베리, 뉴트리서트 원료로 인증이 된 부원료가 2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100% 순수 인도산 프리미엄 바나나 잎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타닉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요, 전 세계에서 10개 이상의 세계적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담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곳에서 추출한 100% 순수 인도산 프리미엄 바나나 잎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글리콘 다운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바나나 잎 안에 들어있는 크루코솔이라는 섬유가 있습니다. 크루코솔을 섭취했을 때 약 50mg 섭취했을 때 혈당치 감소가 30%가 되더라라는 인체 적용 실험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 글리코다운 안에서는 하루 용량 110mg을 섭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5일간 섭취하면 혈당치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가 더 있습니다. 내가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글리코다운을 섭취하시면서 식이섬유, 오늘 배웠죠? 식이섬유와 코쿠틴을 같이 섭취하시면 더 좋고요. 합병증을 예방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당뇨 전 단계다라는 거죠. 합병증이 예방을 하고 싶으면 오메가3 지방산과 여기 알리시린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 이거는 가리에 들어있죠. 마늘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로티로이드라는 이런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좋은데 이 카로티로이드는 우리 아메이 제품으로 카로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당뇨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면 좋겠잖아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와 미네랄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 주시면 더 혈당 관리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혈압이에요. 혈압은 우리 아메이 코엔자임 Q10 해가지고 코큐텐이라는 제품이 있지요. 그래서 이 코큐텐이라는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큐텐 또는 코엔자임 Q10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성하고 항산화 작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은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물질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라는 ATP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보조 효소가 바로 코큐텐이에요. 고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코큐텐이다 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로 하면서 세포의 손상도 막아주고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소가 되죠. 20대를 우리는 100%라고 볼 때 60대는 67%, 80대는 52% 이렇게 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큐텐의 주요 기능을 따지면 첫 번째는요. 우리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피로 회복, 체력을 유지하거나 회복력의 증가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2번째는 황산화, 노화 억제를 합니다. 우리가 노화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잖아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줘서 피부 노화라든지 세포 손상이라든지 염증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3번째, 심장 건강 지원을 합니다. 심장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심장 플러스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코큐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운동 후에 피로감을 감소시켜 주고요. 지구력 증가와 효과에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자 건강의 개선을 준다라고 합니다. 정자 운동과 항산화 기능에 도움을 줘서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는 남성이 정말 많이 복용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코큐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 저하에 효과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이 됐고요. 임상 연구에 따르면 코큐텐은요, 수축기라든지 이완기 혈압에 굉장히 많은 감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기능을 개선해주고 혈류 개선을 증가해준다라는 그런 기능성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코큐텐이 혈압에 좋은 이유는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더 잘 이완이 되도록 그리고 혈압이 더 완화가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심장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장기인데 코큐텐이 부족하면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고 코큐텐이 충분하면 심장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큐텐이요. 미토코트리아 안에서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 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가 뭐야? 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는요. 사람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성이 되는 게 사용이 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요. 심장, 근육, 뇌에 특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신체 건강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고요. 요거는 세포 속의 소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과 전체에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하고 기능이 약해지면 피로, 노화, 질병이 빨리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신체 건강에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에너지 생산이고요. 코큐텐의 영양소가 필요한 이유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에너지에 생산해주고요. 그리고 노화 속도와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 유지를 해주고요. 대사 건강, 특히나 혈당과 지방의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뇌와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코큐텐을 섭취해야 되는데 하루에 음식으로 코큐텐을 섭취하려면 정어리 약 20마리, 그리고 소고기 약 3kg, 그리고 브로콜리 약 12kg, 어마어마하죠, 12kg은요. 그리고 돼지가 심장을 먹어야 돼요. 돼지 심장이 800g. 그래서 20대에는 90에서 100mg을 섭취하는데 일일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일일에 10에서 15mg밖에 음식으로 섭취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런 영양제로 꼭 섭취해 줘야 되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생기와 젊음과 활력의 에너지 코큐텐을 뉴트라이트로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여기 보시면 세포 기능에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사 물질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을 도움을 줄 수 있고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발효 공법으로 독자적인 포뮬러로 탄생한 뉴트라이트 코큐텐은요. 코엔자임 큐텐 외에도 기능성 원료인 비타민 E와 보올료로 오렌지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을 함께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뉴트라이트 코큐텐을 먹어야 되나 했더니 뉴트라이트 코큐텐은요. 천연 발효 공법으로 생산해서 체내에 코큐텐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라이트의 코큐텐은 독자적인 포뮬러로 개발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E랑 오렌지 추출물과 로즈마리 추출물이 함께 되어 있고요. 이 뉴트라이트 코큐텐이 역사가 80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80년의 역사 속에서 완성이 된 세계적인 공정 관리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뉴트라이트 코큐텐은 세계 판매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GMP 명예 전당에 오른 유일한 코큐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트라이트 코키텐은 그 기능을 완벽하게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코큐텐의 제품의 특징은 지용성 향상화 물질로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산화의 속도를 늦춰주고요. 뿐만 아니라 산화와 동시에 환원을 같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압의 높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유해 산소에 의해서 우리 LDL이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 방금 송희정 리더님께 잘 배웠죠? 그래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산화를 억제를 한다. 그 도움을 준다라는 제품의 특징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통해 가지고 글리코다운과 포큐텐 함께 제가 정보 나눴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포켓텐과 글리코다운을 정말 사랑하는데 좋은 정보 주신 박소영 리더님께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차고 배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잖아요. 이렇게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게끔 모든 이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스폰서님을 모실 시간입니다. 매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항상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너무도 멋진 스폰서님,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안의련 스폰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들현입니다. 자, 오늘 또 화창한 가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에 함께 공부했는데요. 오늘 사회부에서 우리 김경희 리더님 그리고 제품 설명 등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너무 함께 해주시는 우리 황영전 리더님, 우리 송희정 리더님, 박수영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네 분께 우리 큰 감사의 액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리더님들 전문가는 연습이 전문가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누트라이트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 또 반복적으로 또 복습하고 하면서 여러분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실력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들 실력이 높으면은 자신감이 들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여러분 누군가만 자신 있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 누트라이트 식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마이 웰리스 랩이 지금 출시가 되면서 누트라이트에 대해서 어떤 잘 알고 있는 분과 잘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은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누트라이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단톡방에 나눈 내용 보면 우리 니치 디보스하고 제이브랜드께서 말씀하신 창업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넘어설 때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성취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토요일날 마라톤 하실 때도 물론 짧은 5km지만은 뛰다 보면은 진짜 쉬고 싶다, 진짜 걸어가고 싶다, 아니면 막 배도 아프고 가슴도 막 차오르고 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비를 조금만 넘어서면은 진짜 여러분 더 쉽게 달릴 수 있는 걸 분명히 느끼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우리 아메이 제품을 공부하고 소비자 만들고 사업 설명하고 미팅 초대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해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상상의 이상을 여러분 성취를 맛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아메이비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리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people in action,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이 비즈니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님과 또 파트너와 또 그룹 안에서 함께 해야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진짜 우리가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얼굴이 예쁜 사람도 있고 얼굴이 예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자를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딱 한 가지에
한 가지 어떤 그런 요소를 보고 선택의 기준을 뭘로 잡느냐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분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얼굴이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말이 예쁜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너무 공감이 갑니다.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 말은 내가 얼마든지 예쁘게 안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심성이 예쁘다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를 보더라도 누구는 그 부분에서 단점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장점이 먼저 보는 사람, 장점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고 좋은 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함께 사람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룹 내에서 여러분 팀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할 것인지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후광 효과라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막 정확하게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좋은 말하고 이쁜 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또 누군가를 좋게 얘기하고 누군가를 높이 얘기할 때 나 자신도 함께 올라가는 내가 누군가를 막 나쁘게 얘기하고 낮게 얘기하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누군가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참 공감이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이쁘게 하자, 좀 예쁘게 하자. 좋은 얘기만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사업을 하신다라면 소비자분들도 또 여러분 파트너분들도 우리 또 스폰서님들도 여러분들을 이쁘게 보고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함께 공부했거든요. 이 공부한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그걸 소화하신다라면은 뭐 이렇게 쉽게 어려운 것들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우리 바디키 지금 기간 시작됐고 또 우리 마이 웰리스에 지금 각자 지금 우리 인증샷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알차게 보내신다면은 우리 런던 우리 지난 무비검 세미나 때 배웠죠? 런 삼천리 던 기브업 고 런던. 지금부터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매일 열심히 하신다라면은 누구든지 다 런던 갈 수 있고 비전 보너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 안에서 꼭 함께 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또 우리 많은 미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또 준비되어 있고 특히 금요일 날 우리 서울 경기 미팅이 금요일 날 실시되어 있고요. 돌아온 토요일 날 또 OSR 이번엔 우리가 셋째 주로 좀 늦어졌습니다. 마라톤 때문에. 그래서 돌아온 토요일 날 순천 OSR에서 여러분 모두 함께 또 함께 하면서 또 꿈을 키우고 아메사 비전 보는 그런 시간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1월 날씨 너무너무 좋습니다.